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계열의 56명이 참여하는 대형 싱크탱크인데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22일 출범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56명이니까 32%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창립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내 최대 계파로 부각되는 셈입니다. 이 그룹의 중심에는 과거 부엉이 모임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광재, 윤호중, 정태호, 김영배 의원 등 친문 주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 연구단체라고 정치적인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이미 내부에서 이낙연, 이재명이 아닌 제3의 친문 후보를 물색하고 이를 대선 후보로 옹립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설립 취지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번째 민주정부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밖에 없고 민주당이 정권을 반드시 재창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친문 56명의 민주주의 4.0 연구원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 제3의 인물을 차기 대선 후보로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차기 대선 구도가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인데 이게 다자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많은 변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홍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서 친문계가 제3의 친문 독자 후보 만들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 이전에 이미 민주당에서의 제3 후보로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고 규정해도 될 만한 발언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 말들을 곱씹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해찬은 지난 8월 28일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러면서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후보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잘 나가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해찬은 친문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문재인 팬덤의 한 중심에 있는 사실상의 민주당의 지배자죠. 그런 이해찬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천기를 누설한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당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친문 세력은 왜 제3 후보론을 꺼내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강의 정치된 지지율 때문입니다. 이들이 제3 후보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가 뭐냐면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낙연, 이재명 양강의 지지율은 지난 8월부터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폭발적 지지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 30% 중반을 넘는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변수도 생겼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민주당의 양강을 압도하는 결과까지 나오니까 민주당의 친문 주류는 경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권 재창출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친문 주류의 재결집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강세를 보인 여론조사를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실시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은 친문 핵심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출신으로 올 초에 민주당 4.15 총선 전략을 총괄했던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대표로 있었던 회사입니다.
물론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형식으로 조사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필 이 시점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전면으로 나섰다는 것은 민주당의 친문 핵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15일, 16일 조사했던 양강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결을 보니까요. 이낙연 42.3, 윤석열 42.5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42.6, 윤석열 41.9입니다. 뭐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건 이낙연, 이재명 어느 누구도 본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이런 경고를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보낸 겁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건 뭐냐? 무당층에서의 양강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무당층에서의 이낙연 대 윤석열은 15.1 대 49.6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무당층에서의 이재명 대 윤석열 지지율 역시 24.6% 대 44.2%입니다. 양강 후보 모두 윤석열에게 완패를 당한 겁니다. 결국 지금은 오차 범위 내 미세한 우위를 보이고 있을지라도 막판 가면 바로 이 무당층 때문에 결과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당 내 전략통들의 냉철한 평가인 겁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같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제3의 인물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친문 핵심의 여론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정치 입문도 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에게 양강이 박살났으니까 당연히 제3의 후보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낙연, 이재명 모두 친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낙연, 이재명 두 사람을 차기 대선 후보로 밀기 싫은 또 하나의 속내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이 사실상 친문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문이 지난 10월 20일 주목하라 상상 초월 민주당 대선 전략이라는 정세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동영상은 569회차에 나옵니다. 우리 신문은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낙연, 이재명이 아닌 제3의 인물을 민주당 핵심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그 이유는 뭐냐? 둘 다 친문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미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확실하게 동경 DJ 계파죠. 지금은 이제 친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성 자체가 친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친문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낙연 대표가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최대 실패는 양극화 확대와 사회 분열이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낙연 대표의 정체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교동계 복당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리 신문은 이미 배신의 정치라는 정세 분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친문 지지층들하고 강력하게 부딪혔죠. 또 최근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뜻과 엇나가는 행동들을 해왔었죠. 우리 와이타임스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동영상 525회차를 보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8월 28일 문화일보 이현정 논설위원이 이재명의 반란과 불어난 여당의 미래라는 제목의 시론을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글을 썼다 그러면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올렸다는 페이스북 글은 지난 8월 25일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것인데요. 무슨 의도로 쓴 것인지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확연하게 보입니다. 제목만 봐도 그렇죠. 그 말은 곧 자신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조폭 또는 군대로 비유를 한 겁니다. 특히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한 대목은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현정 논설위원이 주목한 건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태도 전환의 시점입니다.
지난 8월 둘째 주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과격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는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이다 발언도 자주 쏟아내고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단어 선택이나 정치적 행동의 변신에도 아주 능합니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30대 여성이 부동산과 박원순에 실망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데다가 청와대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타고 가다가는 좌초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렇게 이 논설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에 의한 배신의 정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 이낙연 당대표라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에 대해서 친문 지지층들은 이 두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과거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같이 같은 정당이면서도 혹독한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결코 이들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인물을 대선 후보로 세우려고 하는 흐름이 물밑에 있었는데 윈지 컨설팅의 여론조사로 깃발을 들면서 전면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부각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3인물 세우기에 나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대권 주자는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거론된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이미 시도했던 카드가 바로 조국이었죠.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난타를 당해가지고 버려진 카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조국은 다시 살아나려고 부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겠죠.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든 것이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 지사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설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과정을 거친다 해도 시기적으로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권은 김경수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때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김경수 카드를 다음 대선에서 쓸 수만 있다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홍영표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두 번째 거론되는 인물이 이광재 의원입니다. 지난 22일에 민주주의 4.0 연구원 총회 후에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여기서 친노 친문에서 잠재적 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광재 의원이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광재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 마오쩌둥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주의 4.0이 설계도를 갖고 집권하는 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권 후보로서 나설 수 있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셈이죠. 이광재 의원 본인도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로서의 꿈을 달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곧 노무현이 옳았다 이런 책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 대권 후보 경쟁 대열에 설 것임을 암시한 겁니다. 이 이광재 의원이 펴내려고 하는 노무현이 옳았다라는 책에는 정치 현안보다는 정책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 공약집 성격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계승해 가지고 제2의 노무현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그 책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는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는 부분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면서 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라는 화두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걸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광재 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로 부각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부각되는 인물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당내 핵심 지지층인 호남 출신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낙연 현 대표가 대선 후보군에서 낙마할 경우에 호남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건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낙연 대세론 때문이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후보군에서 낙마하게 된다 그러면 호남의 실망, 그리고 당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대체 카드로서 거론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미 민주당 내 86그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지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난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거론되는 인물이 정세균 총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미 대권 후보로서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내년 초 개각돼 총리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그러나 총리면서도 국민적 지지가 별로 없고 이미 연령대가 새롭게 거론되는 이 젊은 후보들하고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대권 후보로 우뚝 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거론됩니다. 이인영 장관은 요즘 아주 조급하죠. 하루빨리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서 부각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국내의 정세가 이걸 뒷받침해 주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앞뒤 안 가리고 대북 평화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번번이 좌절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하필 연평도 포격 10주기 날에 북한 돕기 제안을 하고 또 남북 경협을 주창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거센 반발에 또 꿈을 접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 이인영 장관은 86그룹의 상징성을 가진 데다가 원내대표와 장관을 거치면서 친문 세력과 거리를 좁혀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인영 장관이 대선 후보로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 박영진 민주당 의원도 거론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이인영 같은 86그룹이 주춤하는 사이에 세대교체의 바람은 후배인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을 말하는 거죠. 이 97그룹에서 먼저 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주자가 박영진 의원입니다. 박영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안하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은 자기 기회를 다 소진했다고 본다 그러면서 아직 나이는 젊으니 기회가 더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격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까지는 험난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거론됩니다. 또다시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셈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 정치 안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뛸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또 유시민 이사장이 다시 정치를 하도록 설득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최근의 여론 동향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이제 친문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친문그룹이 결코 이낙연, 이재명의 양강 후도를 끝까지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 그야말로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추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내년 여름쯤이면 상당한 혼란이 있게 될 겁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탈당을 비롯해 가지고 신당 창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더불어서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군에서 낙마가 확정되는 시기가 되면 호남 세력이 상당히 반발할 텐데 이게 어떻게 다독일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후가 민주당에게는 엄청난 위험과 기회가 함께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 새롭게 부상된 제3 후보가 국민적 지지를 이끌면서 대세론으로 발전하면 민주당은 탄탄대로의 대선 경쟁으로 흘러가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분당을 포함해가지고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속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주목하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